잘 견뎌내세요, 진짜로. 도중에 잘 일찍 끝낼게요, 여러분들. 예. 자, 보시면. 자, 이제 두 번째 소득처분 기타입니다, 기타. 소득처분 용어예요. 그죠? 네, 기타인데, 자, 이것도 회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기타는요, 한쪽은 우리가 손익거래. 손익거래 하고요. 한쪽이 자본거래. 요 차이인데요. 자, 설명 드려볼게요. 우리가 손익거래가 뭐냐면, 우리가 손익거래가, 우리가 순자산 있죠, 여러분들. 순자산.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순자산이 감소하는 걸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걸 손익거래다라고 표현을 해요.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우리가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손익거래고요. 그 다음에 자본거래는 뭐냐면 우리가 순자산의 변화 있죠?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걸 자본거래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어디서 배우냐? 회계 때 배우잖아요. 회계 때. 우리가 자본거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다 보니까 회계에서요. 주주와의 거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주주와의 거래다 보니까. 인식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에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면 이때는 우리가 단기 손익이든 미래의 손익이든 잡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손익거래 대 자본거래의 차이인데 자 이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 자,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자기 주식 20원짜리를 30원에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같은 경우에는 회계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게 주주와의 거래죠. 주식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우리 처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이 말고요.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법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무계액, 이익잉여금 이 5가지 있잖아요. 이 5가지를 그냥 하나의 자본으로 봐요. 회계처럼 안 나눠요. 그냥 자본금도 자본, 자본잉여금도 자본. 근데 모든 걸 다 하나의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개정 과목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여기 선생님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 고치고 너무 싶어요. 저 미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야. 맞죠? 개정 과목에 민감하신 분들은 자꾸 고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냥 자본 잉여금은 자본 세법 그냥 다 자본. 자, 그런데 이제 세법이에요. 뭐냐면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요 자기 주식을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계를 공부하실 때 자기 주식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처분 이익이니까 얘는 실현된 이익이잖아요. 그죠? 자기 주식을 팔아서 손실 냈어요. 그럼 이건 실현된 손실이니까 비용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공부했을 때. 세법이 그 입장이에요. 세법은 뭐냐면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그건 실현된 손익이에요. 실현된 손익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송금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셨죠?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세법은 야 자기 주식 20원짜리를 30원에 팔았으면 이거 실현된 수익이잖니. 그러니까 이건 입금이야 수익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분계를 해볼게요. 자, 분계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뭐냐 자 이거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주식은 자본의 음수죠. 왜 당초에 현금 나갔을 거니까. 그럼 우리가 자기 주식 20원짜리를 3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순자산은 결론적으로 10이 증가한 거예요. 10 증가? 지금 순자산의 증가를 자본으로 처리했잖아요. 이게 자본거래. 근데 세법은 여기 순자산이 10 증가한 걸 수익으로 봤죠? 이게 손익거래. 그러면 지금 장부는 수익이 0이에요. 그죠? 근데 세법은 수익이 10이죠. 대변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게 장부는 대변에 자본이 있으니까 자본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근데 세법은 지금 당장은 자본이 여러분들 0이잖아요, 0. 그죠? 그래서 장부는 자본이 10, 세법은 자본이 0.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장부상 수익 0을 세법상 수익 10. 네, 이렇게 만들려면 세법상 수익이 증가하는 분계, 감소하는 분계. 증가하는 분계. 예, 수익의 증가는 대변. 그죠? 이렇게 대변. 그래서 해석하면 장부는 수익을 안 잡았지만 수익을 10 늘리는 분계를 해야 세법상 수익 10이 된다. 그 뜻이고. 자, 그리고 장부는 자본이 10. 그 다음에 세법은 자본이 10에서 0이 됐으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분계 끊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자본의 감소는 어디로 가요? 차변으로 가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 차변. 오케이. 굳이 해석하자면 장부상 자본 10 증가. 근데 자본을 10 줄이는 분계를 하면 세법상 자본 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수익이 대변에 있다라는 건 세법상 수익이 증가한 거잖아요. 우리가 세법상 수익이 증가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입금, 산입. 세법상 수익, 입금, 증가시키는 거 산입에서 입금, 산입. 자, 그리고 자본이 차변에 있어요. 자본이 차변에 있으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감소. 그래서 세법상 자본이 10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자본이 감소하는 건 뭐라고? 그렇죠. 마이너스이고. 근데 제가 우리 지금 플러스, 우리 유보 쪽 하고 있어요? 지금 기타 쪽 하고 있어요? 기타 쪽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장부하고 세법의 자본 차이가 나죠? 제가 하는 꼬라지가 뭐예요? 자본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안 난다라는 거예요? 안 나요. 여러분들, 선생님, 분명히 자본의 차이가 나는데 미친놈 아니에요? 저보고.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부하고 세법의 자본의 차이가 안 나요. 그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차이 나는 게 장부는 수익. 죄송해요. 장부는 자본 증가. 세법은 수익 증가죠, 여러분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본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자, 보시죠. 자, 뭐냐면, 현금 10원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아까 결론? 차이 나는 거 10원이죠, 10원. 맞죠? 10원, 그거를 장부는 자본 증가, 세법은 수익 증가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 자, 장부는 자본으로 처리했고요. 맞죠? 자, 그리고 세법은 요게 수익의 증가예요, 수익의 증가.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적어보면 장부는 수익이 0.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수익 0에서 세법상 수익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수익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수익이 10 증가한다. 표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입금 산입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봐도 자본이 분명히 차이 나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세법상 수익이 10이잖아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죠. 그죠? 이익이잖아요. 이익. 그럼 지금 세법상 이익이 10인 거죠. 그럼 세법상 이익이 10이다라는 건 각사소득이 10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맞죠?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법상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여기는 자본잉여금입니다만 여기는 이익잉여금이니까 차이가 납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법은 아까 5가지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을 다 하나의 자본으로 봐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10이든 이익잉여금이 10이든 똑같이 자본이 10 증가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익의 차이는 분명히 나죠. 손익의 차이는 나지만 아까 했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장부하고 세법의 순자산, 자본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장부하고 세법의 자본의 차이가 없잖아요. 어차피 자본이 둘 다 10 증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장부와 세법의 자본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여기다가 소득 처분을 없음이라고 해요. 없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장부와 세법의 자본의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기타라고 해요. 기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부하고 세법의 손익의 차이는 나는데 우리가 자본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즉 순자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기타라고 소득 처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장부랑 세법을 비교해가지고 분개한 다음에 세무정에 썼죠, 여러분들. 그죠? 네. 자, 이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왜 기타냐? 요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세법상 수익이 10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세법상 뭐가 증가해요? 이익이 증가해요. 그죠? 그럼 세법상 이익이 증가하면 세법상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정리 되세요? 그래서 여기 세법상 자본이 증가하는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 왼쪽은 뭐예요? 세법상 자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은. 자본이 차변에 있으면 세법상 자본의 증가 감소? 감소죠, 감소. 그래서 세법상 자본이 10이 감소해요. 그죠? 그러면 이 분계를 통해서 자본이 한쪽은 10이 증가했지만 여기는 자본이 10이 감소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분계를 끊어봐도 자본의 차이는 최종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자본의 차이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기타다. 라고 해요. 되세요? 자, 외워주시고.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가 어느 정도 되셔야 소득 처분이 좀 이해가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그리고 시험에서 제가 아까 법인세는 6점짜리다라고 했잖아요. 6점짜리. 예. 요게 6점으로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6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얘가 아마 한 문제당 1점일 거예요, 1점.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서 한 5문제를 주고 6점으로 내는 거예요. 한 문제당 한 1, 2점씩 해가지고. 다음 걸 세무조정하세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이제 국세 환급금 이자라는 거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국세 환급금은 내가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낸 거예요.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국가가 돌려주는 겁니다. 요게 국세 환급금. 근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낸 게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오래전. 한 6개월 전.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이 냈던 세금을 국가가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만약에 6개월 늦게 돌려주면 그 6개월치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 저금해도 이자는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면서 미안하다고 이자를 쳐서 주는 걸 우리가 국세 환급금 이자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가 세금을 얼마 돌려줬냐면 세금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10원 더 쳐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회사는 자, 일단 순자산이 증가했죠. 순자산이 우리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걸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손익거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사가 차변에 현금 10, 대변에 잡이익 10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세법이요. 뭐냐면 우리가 세법도 일반적으로 주주와의 거래면 자본거래고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면 손익거래예요. 이건 주주와의 거래예요? 주주와의 거래 아니에요. 맞죠? 주주와의 거래는 아닌데 이거 세법에서 수익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안 돼? 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국가가 세금을 늦게 돌려주면서 미안하다고 이자를 쳐서 준 거예요. 이자를 쳐서 줬는데 만약에 나라에서 아이고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과대할게요. 자, 세금 내세요. 이게 뭐예요? 줬다가 다시 뺏는 거예요. 그죠? 줬다가 뺏는 게 제일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국세 환급금 이자는요. 국가가 미안하다고 이자를 쳐서 주는 거잖아요. 세금을 돌려주면서 미안하다고 이자를 쳐서 주는 거니까 이거 영원히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 환급금 이자는 3장 가서 또 밑줄 칠 거지만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해요. 항목. 수익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에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계에서 계정 과목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떤 계정 과목을 배운 적이 없냐면 우리가 순자산이 지금 증가했죠. 현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순자산이 증가했지만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는 계정 과목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뭐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주주와의 거래일 때를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했죠. 근데 얘는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에요.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지만 요거 수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계정 과목 하나 만들어낼게요. 앞으로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는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에요. 거래는 아니지만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영원히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걸 자본이다라고 좀 할게요. 다시. 우리끼리 암호. 여러분 전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할 말이 없고요. 우리끼리 암호. 다시.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여야지만 우리 회계에서 자본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주주와의 거래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배당을 줘. 미처분 이익잉여 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주한테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 늘리고 맞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주주와의 거래이지만 자본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주와의 거래 아니라면서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면 손익 거래가 되는 거예요. 손익 거래인데 지금 수익으로 영원히 안 본다면서요. 맞죠? 안 보니까 회계에서 안 배웠던 계정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회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소득 처분을.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세법에서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는 걸 우리끼리 자본이라는 계정 과목을 지어낼게요.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 세무조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순자산이 증가했어요.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이걸 영원히 수익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주주와의 거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본을 설명드릴 때는 이건 주주와의 거래니까 자본이에요 라고 할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할 때는 자본이라는 계정 과목을 2개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주와의 거래, 우리 회계에서 주주와의 거래일 때 자본. 그 자본은 제가 주주와의 거래니까 자본이죠 라고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주와의 거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끼리 자본이라는 계정 과목 만들어낼게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순자산이 증가했지만 자본으로 보는 거니까 얘는 자본 거래를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자, 그러면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분개할게요. 자, 여러분들 눈빛을 제가 외면할게요.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제가 좀 이따가 법인세법상 기타의 정의를 같이 읽어볼 건데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럼 차이가 나는 게 장부는 수익이 10이죠. 근데 세법은 수익이 얼마? 없어요. 제가 방금 그랬죠. 이거 영원히 수익으로 보지 않는 계정 과목이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수익이 아니니까 0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차이 나는 게 우리가 세법은 자본이 대변에 있죠. 근데 장부는 대변에 자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부는 자본이 0. 세법은 자본이 10 대변에.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주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자본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자본이야, 만들어낸 자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수정 분개를 해보면, 자, 장부는 수익 10. 자, 세법은 수익 0. 그러면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 감소시키는 거. 그죠? 감소시키는 거. 그럼 수익을 감소시키는 건 어디로 가요? 차변으로. 그래서 수익을 감소시키는 게 차변. 그죠? 그래서 해석하면 장부상 수익 10에다가 수익을 10 감소시키는 분개를 하면 세법상 수익 0 된다 그 뜻이에요.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장부는 자본 0, 세법상 자본은 10. 그러면 우리가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본이 증가하는 분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본이 증가하는 건 차변, 대변? 대변이죠, 대변. 자본이 증가하는 건 대변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의 증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수익이 차변에 있다라는 건 세법상 수익이 감소한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표현? 세법상 수익이 감소했다. 그렇죠? 입금 불산입, 세법상 수익 입금 빼는 거 불산입. 그래서 입금 불산입.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했죠, 대변에. 자본이 10 증가한 거죠, 여러분들? 대변이니까, 대변. 자, 요것만 놓고 보면 세법상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 거니까, 플러스 유보네? 아니라고요. 왜?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은 이익이익금이라는 자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세법상 수익이 감소했죠? 그럼 세법상 이익이 어떻게 돼요? 감소. 얘를 통해서 세법상 이익이 10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면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란 자본이 최종적으로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최종적으로. 그럼 여기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니까. 맞죠? 그러면 자본이 여기는 10 감소, 여기에는 자본이 10 증가. 그러면 장부와 세법의 최종적인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손익의 차이는 있지만. 동의되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 여러분들. 항상 수익이나 비용이 변화하면 이익이 변화하잖아요. 이익이 변화하면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근데 세법은 자본을 구분하지 않는다니까요. 세법은 모든 자본 하나의 자본으로 봐요, 그냥. 맞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해도 얘는 자본이 증가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감소했어요. 그럼 자본이 감소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법상 자본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장부와 세법의 자본의 최종적인 차이가 없어요. 맞죠? 없으니까 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자, 들어보세요. 시험에서 만약에 이번에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줬대요. 근데 회사가 이번에 수익, 잡이익으로 처리해 때리게 줄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럼 여러분들 바로 입금불산임, 국세 환급금 이자, 뭐 이렇게 또는 잡이익 해가지고 기타라고 소득 처분해야 돼요. 암기. 자, 근데 화면 보시면.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타라는 소득 처분은 가산 조정이어도 기타, 차감 조정이어도 기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까 유보라는 소득 처분은 가산 조정이면 플러스 유보, 차감 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였어요. 근데 기타는 가산 조정이어도 기타, 차감 조정이어도 기타지 플러스 기타, 마이너스 기타가 없어요. 그래서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은 전부 다 우리가 기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 밑줄 치고 쉴게요. 밑줄 치고 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53페이지 갑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 세 줄 밑줄입니다.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순자산이 감소한 걸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손익거래예요. 그 다음에 밑줄. 자본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자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들어낸 자본. 않는다. 그리고 53페이지 갑니다. 자, 53페이지에 보시면 혹시 세법상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에 해당 밑줄 치시고 자, 기타 처분을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자본은 동일 보이세요? 요게 핵심이에요. 회계상과 세법상 자본은 동일 밑줄 치시고 우리 아까 했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장부하고 세법의 자본의 차이가 자산 부채 차이가 났었죠. 그럼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자본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우리가 기타라는 소득 처분은 최종적으로 장부하고 세법의 자본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서 이때는 기타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자, 보세요 여기 화면. 그럼 제가 지금 소득 처분을 전부 다 설명드리지 법인세법으로 설명 안 드리고 있죠. 법인세법으로 설명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소득 처분을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으로 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52페이지죠. 50페이지. 밑줄 치지 마세요. 그 첫 두 줄이 기타의 법인세법상 정의예요. 정의. 예, 읽어볼게요. 이게 이해되시면 여러분 짱이에요. 하는 처분이다. 이해되시는가요? 이게 법인세법상 기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 빡실걸요? 자, 그리고 어디 가주시냐면 44페이지.
두 줄이 유보에 대한 법인세법상 설명이에요. 읽어볼게요. 법인세법상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에 대한 개념, 정의의 정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그럼 혹시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 이해돼? 진짜 말 이해돼요?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돼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 미칠 것 같아. 이게 더 안 돼. 선생님 해주는 설명이 더 와닿아.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해되는데요? 그럼 당황스러운데 안 된다고 해줘야 돼? 아 진짜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알았죠? 이해가 안 되신다잖아요. 이거 설명이 더 감사합니다. 뭐 드릴 건 없어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세법상 설명보다 우리는 회계에 좀 더 익숙하잖아요. 맞죠? 회계에 익숙하니까 회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양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개정 과목을요, 지금 쉬었다가 하나 더 만들어낼 거예요. 사회유출이라는 거. 왜 제가 만들어내냐면, 회계에 이런 개정 과목들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회계에 익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제발 저한테 그 법인세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저에 좀 맞춰주세요. 꼭. 예. 아시죠? 자, 그럼 우리 쉬었다가요. 3시 35분에, 3시 35분에 2교시 시작할게요. 2교시.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